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 데이터 솔루션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.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이 마지막 거래에 대해서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다시 이 이평선들을 회복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 관련된 영상에서 다가오는 월요일장에서 이 지수만 좀 지켜만 준다면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오늘 이 지수가 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, 그래서 이 장 시작부터 너무나 좀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. 이 데이터 솔루션이 힘들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도 올라와줬던 요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해줄까봐 너무나 좀 노심초사했지만, 그래도 다행히 결론적으로는 이탈의 방어를 좀 성공을 해주는 모습 보였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 데이터 솔루션 관련된 좀 이론적인 내용들 다 좀 차처하고 이 주가의 포커스를 맞춰서 데일리 이 데이터 솔루션의 수급 주체는 과연 누구였을까,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. 오늘 장에서의 이 고무적이었던 사실과 또 앞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주가의 포커스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눠본다는 점. 혹시나 뭐 이론적인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, 그러니까 이 이론적이라면 이 데이터 솔루션의 뭐 기업 개요, 사업 개요, 대표 제품, 매출 추이, 뭐 실적 추이, 그리고 뭐 가장 최근의 이슈들 이런 게 될 수가 있겠는데, 제가 이 데이터 솔루션 최근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.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도 가져주고 계시고,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만족을 해 주시는,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주가에 관련된 말씀 좀 포커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주식 리딩방 가입하셔라 이런 권유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정말 100% 이 기업에 관련된 팩트인 정보만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건전한 채널이에요. 이렇게 얼굴과 이름까지 노출을 해가면서 우리 여러분 앞에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데이업이 그만큼 자신이 있고, 또 저 또한도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우리 여러분께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, 그 많은 응원과 성원이라 하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,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데일리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오늘 보시면요, 시가가 3.43% 정도 빠지면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어요. 근데 종가로는 뭐 결국엔 7,240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0.96% 살짝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던 장이었습니다. 우선 여기서 가장 먼저 좀 고무적인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, 당연히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게 우리한테 일단 1차적으로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고,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아 올려주면서 이 파란 색깔 선인 11선 다시 한번 지켜주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정말 힘들게 그 전 거래일에서 이렇게 저항에 밀렸었던 이 11선 부근을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주는데 성공을 했었죠.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이 11선 요 구간을 지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, 너무나 다행히도 장 시작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말아 올려주면서 이 11선 지켜줬다는 게 일단은 고무적인 사실이고요. 두 번째로 보실 건 바로 오늘의 장세입니다.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강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이 장 막판쯤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그나마 조금 들어와 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죠. 이 옆에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보시기가 편합니다. 기관은 장 시작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매도세가 강했고, 이게 여러분 0이니까 여기 기준이에요. 요 아래에 있으면 매도세가 강했다는 겁니다. 이 외국인도 마찬가지, 파란색의 외국인이요.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세가 강했다가 그나마 이 장 막판에 조금 이렇게 좀 들어와 주는 모습. 근데 결국엔 0 기준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매도세가 강했다는 점.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.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장세였습니다. 자, 오늘 이 데이터 솔루션의 수급 주체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고무적인 사실이 나옵니다. 뭐냐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던 장세였는데 데이터 솔루션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줬어요. 그리고 뭐 기타 법인도 한 803주가량 들어와줬는데 뭐 그렇게 그닥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우리한테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다.
그리고 이렇게 집계가 끝났을 때가 2450주가 집계가 됐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 장중 매수세를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. 오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바로 매도세로 이 포지션 스탠스를 바꿨습니다. 근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이 오후 2시 14분까지 집계가 됐던 물량은 외국인 물량 29,000주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좀 집계가 됐었는데, 장이 끝나고 나서 2450주가 좀 집계가 된 걸로 미뤄 보았을 때, 이 오후장이 끝나갈수록 조금 매도세가 좀 강해졌다,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나왔다,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이 2450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한테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우리 데이터 솔루션 관련해서 이 수급 추체 제가 좀 파악을 해 드릴 때 매번 같이 말씀드렸던 게, 외국인과 이 프로그램 수급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짝짝꿍으로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. 나갈 때도 같이 나가고 들어올 때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번 소개를 드렸었죠. 자,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들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프로그램 수급은 어떻게 됐는지 요거 한번 좀 같이 봐야겠죠. 자, 이렇게 데이터 솔루션 개별적인 프로그램 이 수급 동향을 보니까 오늘 장에서 역시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더불어서 오늘 장에서도 이 프로그램 수급이 매수세로 들어와 줬다는 거, 이렇게 세트로 우리한테 좀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고요. 오늘 거래원별 이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한국투자하고 이 NH투자에서는 좀 매도 물량세가 강했고, 근데 지금 현재 집계가 된 이 순매수 물량은 키움증권이 가장 많은데, 가장 마지막에 좀 집계가 된 건 오늘 장에서의 매도세는 키움증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동안은 이 키움증권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, 오늘 집계가 된 건 키움증권에서 10만 주가 넘게 나갔어요. 그리고 그동안 이 NH투자증권 측에선 매도세가 강했었는데, 오늘 장에선 이 NH투자증권 측에서 57,000주가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도 그동안은 매도세가 더 강했거든요. 근데 오늘 장에서 3만 주가량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, 얘네는 지금 신한하고 NH 측은 매수세가 오늘 장에서 더 강했죠. 그래서 얘네 둘은 내일 장에서 또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지, 아니면 포지션 바꿔서 매도 스탠스로 바꾸는지, 이런 동향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반대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안 그래도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았었는데, 오늘 장에서도 또 그 전날에서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되게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, 자, 그래서 이 주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. 제가 계속해서 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7,300원과 7,600원 근처에선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,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. 그 이유가 뭐였죠, 여러분? 이 매물대였죠. 매물대.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매물 물량이 쌓여있는 구간이 딱 요 라인이에요. 그래서 요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선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할 필요가 있다. 근데 너무 아쉽게도 오늘 장과 이전 바로 직전 거래일에서 이 거래량이 좀 그나마 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. 이게 좀 상승은 나와줬지만 거래량이 너무나 아쉬웠었어요. 근데 이것 또한 오늘 장에서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. 자, 근데 그래도 이 저항에 밀리긴 밀렸지만 이 지지 라인까지 이탈하진 않았다. 이 부분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, 쉽게 말씀드리면,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여전히 7,300원과 이 7,600원 근처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,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우리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수의 흐름에 좀 굉장히 추종을 한다. 즉, 이 지수 흐름에 좀 많이 순종적이다. 이런 표현들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썼었는데, 그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4월 1일날 급등 나와주고 4월 2일부터 주가 조정이 쭉 나왔어요. 근데
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4월 1일날 이렇게 견고하게 요 900선 라인 지켜주고 있다가 4월 2일부터 쭉 빠졌거든요. 우리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수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좀 단기간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, 다시 데이터 솔루션 차트로 와서 좀 보시면 그나마 좀 고무적인 사실은 지수 추종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4거래일 중에서 이틀 동안만 이 6,550원 근처에서 지지받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장 그리고 그 전날 장에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11선 지지를 받고 견고하게 좀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우리 데이터 솔루션 또한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좀 총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데이터 솔루션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았고요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